주리온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유이왕 왕초보 강좌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그 강의를 오늘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펜듈럼 몬스터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앞전에 제가 강의했던 마법 함정편, 제가 필드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실수를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정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기초 강좌 영상에서 제가 필드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발동했던 필드 마법 카드가 존재할 때 자신이 또 다른 새로운 필드 마법을 발동하게 되면 앞전에 발동했던 필드 마법 카드가 파괴돼서 묘지로 보내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룰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파괴돼서 묘지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묘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댓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당 영상에서도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댓글로 정정 내용을 적어놨습니다만 한 번 더 강의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펜듈럼 몬스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듈럼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몬스터 카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벨, 속성, 종족, 그리고 효과, 공격력, 수비력 등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효과 몬스터와는 다르게 카드 색깔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죠. 위에는 주황색의 효과 몬스터가 되어 있지만 아래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몬스터 카드지만 반은 또 마법 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대로 펜듈럼 몬스터는 몬스터로서 활용을 하는 카드지만 마법 카드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카드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펜듈럼 몬스터를 소환할 때는 이렇게 몬스터 존에 소환을 하게 됩니다. 네, 다른 몬스터 카드와 똑같죠. 마법 카드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마법 함정 존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몬스터 존에만 소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몬스터 존에 소환하게 됐을 때 펜듈럼 몬스터는 이 아래 텍스트, 네모, 이 칸에 있는 효과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게 펜듈럼 몬스터의 몬스터로서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마법 카드로서의 활용되는 펜듈럼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듀얼 필드에 펜듈럼 존이라고 따로 존이 마련이 되어 있죠. 이 존에 펜듈럼 몬스터를 놓게 되면 이때부터는 펜듈럼 몬스터가 몬스터 카드가 아닌 마법 카드로서 취급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에 있을 때 이 펜듈럼 몬스터를 몬스터로서 소환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몬스터 소환 방법과 똑같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네, 레벨이 6의 몬스터니까 재물 한 장을 바치고 소환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마법 카드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펜듈럼 존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때는 뭐 딱히 재물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법 카드를 발동하듯이 발동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마법 카드를 발동한다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발동을 했을 때 뭐 마법 카드의 발동에 대해서 카운터를 날리는 카드가 있으면 그런 카드들로 펜듈럼 카드를 발동했을 때 그 카드를 막을 수도 있어요. 펜듈럼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효과 텍스트 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 밑에 있는 텍스트는 몬스터로서의 효과고요. 위에 있는 효과는 마법 카드로서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 존에 놓여 있을 때는 위에 있는 텍스트 창에 있는 효과만을 사용할 수 있고요. 몬스터 존에 있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 창의 효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펜듈럼 몬스터가 펜듈럼 존과 몬스터 존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인 소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소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몬스터를 소환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상 소환권, 통상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한 턴에 한 번씩 있다고 했죠. 그 일소권을 사용을 해서 소환을 해야 됩니다. 혹은 펜듈럼 존에 이렇게 마법 카드로서 발동하게 되면 요거는 마법 카드는 한 턴에 몇 장이든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발동을 하면 되고요. 요때는 마법 카드로서 발동이 된 거지 몬스터 카드로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 상태에서 전투를 실행한다거나 하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이 필드 위에 펜듈럼 존이나 몬스터 존에 있던 펜듈럼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마법 카드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몬스터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파괴되게 되면 묘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펜듈럼 몬스터는 몬스터 존이나 펜듈럼 존에 존재할 때 파괴될 경우 묘지로 보내지지 않고 엑스트라 덱의 앞면 표시로 놓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펜듈럼 몬스터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원래는 이제 엑스트라 덱에 들어가는 카드는 융합 몬스터, 싱크로 몬스터, 엑시즈 몬스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놓이는 엑스트라 덱이 따로 있는데, 이 펜듈럼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메인 덱에 투입되는 카드입니다. 듀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메인 덱에 투입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필드 위에 나왔다가 파괴되게 되면 엑스트라 덱 존의 앞면 표시로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펜듈럼 소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펜듈럼 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펜듈럼 소환은 펜듈럼 몬스터마다 가지고 있는 이 양쪽에 적혀있는 숫자, 이거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일의 수치에 따라서 어떤 펜듈럼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듀얼 필드에는 펜듈럼 존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한 칸, 오른쪽에 한 칸이 있습니다. 이게 듀얼 필드가 좀 크다 보니까 화면에 다 안 잡히는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펜듈럼 존이 하나씩 존재하죠. 펜듈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의 펜듈럼 존에 펜듈럼 카드가 다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장의 펜듈럼 몬스터를 가지고 펜듈럼 소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장전사 드라고녹스라고 하는 카드는 펜듈럼 스케일이 7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장사령 이살웨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펜듈럼 스케일이 4로 되어 있는 카드죠. 이 두 장의 카드를 마법 카드로서 펜듈럼 존에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되면 양쪽에 스케일 4와 스케일 7 두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펜듈럼 몬스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펜듈럼 몬스터는 마법 카드로서 발동이 되게 되면 지속 마법 카드처럼 한번 이렇게 발동이 되면 다른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펜듈럼 존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펜듈럼 몬스터를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보면 4에서 7의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4에서 7까지 정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진 레벨의 몬스터를 펜듈럼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4에서 스케일 7이니까 레벨 5, 6, 5 또는 6, 4와 7 사이에 있는 숫자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를 펜듈럼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 이상 7 이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4랑 7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4초가 7 미만이에요. 4와 7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네,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제가 펜듈럼 소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패에 있는 음양정사 마이크스를 특수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공격 표시로든 수비 표시로든 앞면 표시로, 특수 소환이니까 앞면 표시로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이크스 이외에도 레벨 5나 레벨 6의 다른 몬스터들이 패에 더 있다면 그 몬스터를 전부 동시에 전부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펜듈럼 스케일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카드 효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펜듈럼 소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이 2와 스케일 7 두 장의 펜듈럼 몬스터가 필드 위에 존재할 경우, 이 경우에는 패에서 레벨 3 이상, 그 다음에 레벨 6 이하, 3에서 6까지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를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제 패에 레벨 4의 몬스터 2장과 레벨 5 몬스터가 1장이 있는데, 이렇게 스케일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패에 있는 몬스터들은 전부 다 레벨 3 이상과 레벨 6 이하의 카드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펜듈럼 소환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한 턴에 이 3장의 몬스터를 전부 다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환되는 카드들은 전부 다 특수 소환으로 취급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소환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듈럼 소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장의 몬스터를 바로 전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신의 심판이나 신의 경고 이런 것처럼 특수 소환에 대해서 무효를 할 수 있는 카운터 함정을 맞게 되면 이 동시에 특수 소환된 몬스터의 소환이 전부 다 무효가 돼서 한꺼번에 다 파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펜듈럼 소환은 한 번에 물량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환 방법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아둬야 될 점은 펜듈럼 소환은 패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펜듈럼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에서 파괴될 경우 묘지로 가지 않고 엑스트라 덱존의 앞면 표시로 놓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면 표시로 놓여져 있는 펜듈럼 몬스터 역시 펜듈럼 스케일이 갖춰진 상태에서 펜듈럼 소환을 실행할 경우 패에서 소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엑스트라 존의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펜듈럼 몬스터까지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투를 하다가 파괴될 경우 다시 엑스트라 존으로 놓이겠죠. 그러면 다음 턴에 또 한번 펜듈럼 소환을 선언하고 엑스트라 존의 앞면 표시로 있는 몬스터들을 다시 특수 소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펜듈럼 소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펜듈럼 스케일이 세팅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마법이나 함정 카드를 제거하는 수단의 카드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펜듈럼 소환은 한 턴에 한 번밖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통상 소환과 마찬가지로 한 턴에 한 번만 펜듈럼 소환을 할 수 있어요. 펜듈럼의 스케일을 맞출 때는 뭐 왼쪽에 어떤 카드를 놓고 오른쪽에 어떤 카드를 놓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7과 2를 놓건 2와 7을 놓건 똑같이 그냥 2와 7 사이의 범위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뭐 2는 작은 거는 왼쪽에 놓고 큰 거는 오른쪽에 놓는다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요. 펜듈럼존에 놓여져 있는 스케일의 그 숫자 2개를 가지고 그 범위만 만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놓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듈럼 스케일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펜듈럼 소환을 실행할 경우에 반드시 펜듈럼 몬스터만 패해서 이렇게 특수 소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뭐 그냥 일반 몬스터나 효과 몬스터도 이 스케일 범위 안에 들어있는 레벨이기만 하면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의식 몬스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의식 몬스터는 자신만의 그 의식 마법 카드를 통해서 소환되는 특수한 소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펜듈럼 소환으로 패해서 소환하는 게 안 되고요. 뭐 카오스 솔저 개벽이나 소서러 이런 것처럼 자체 특수 소환을 거치고 소환해야 되는 소환 조건이 정해져 있는 몬스터도 역시 펜듈럼 소환으로는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들, 그런 몬스터를 이제 펜듈럼 소환으로도 소환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은 일단 들어보면 크게 별거 없죠. 펜듈럼존에 이 펜듈럼 마법 카드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앞면 표시로 발동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법이나 함정 카드처럼 이렇게 세트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앞면 표시로만 놓을 수 있어요. 요 점 때문에 이제 펜듈럼 몬스터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마법 봉인의 방향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입문자분들한테는 이 펜듈럼 몬스터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이제 게임을 접할 때는 펜듈럼 몬스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벅찬데, 기존에 있던 카드들의 몇몇 효과들을 섞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제 펜듈럼 몬스터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몇 번 듀얼을 해보고 덱을 짜고 해보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유이왕 왕초보 기초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펜듈럼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